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으름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은요, 지금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은 지금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될 대통령 재판 중단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의 지배 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이런 사법부 흔들기에 당 지도부도 아니고 당에서 국민의 뜻에 맞게 적절히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걸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잠시 후 해프닝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최고 법원의 판결이 해프닝이라면 사법부는 왜 존재하겠습니까? 선거법상 1년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 이번 사건은요, 이 후보의 지연 전략으로 1심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2심은 4개월, 1, 2심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서 지금 조기 선거 코앞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아마도 재판이 일정대로 진행됐다면 이재명 후보는 이미 대선 출마 자격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2심 무죄 판결은 정의라고 했던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대선 개입, 사법 내란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앞세우는 민주당과 이 후보는 대선에 이기기만 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생각인 듯 합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일개 국회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이 말은 사법부를 뭉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 겁니다. 어찌 입법부의 의사봉과 사법부의 법봉하고 차이가 있지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입니다.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면 제정된 법을 행정부가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그 집행한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사법부가 법봉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이 후보는 지금 대선에서 이겨도 정통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재판을 대선 이후 중단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소출을 금지한 헌법 84조 해석 문제는 법안 하나로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시비로 우리 사회는 혼란과 갈등에 휩싸일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을 야기한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을 놓고 다투기에 앞서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도 이 후보가 중단시키길 바랍니다. 헌법 84조도 형사소추권을 금지한다고 하지만은 중요한 건 헌법 67조 2항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은 중단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선된 이후에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헌법 67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다시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이런 헌법 67조 2항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67조 2항이 심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바로 재판은 중지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재판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됐다면 다시 60일 이내에 또 선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하는데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또다시 당선된 이후에 또다시 재선거를 한다면 혈세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민주당은 이러한 헌법 67조 2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